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네, 요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2주. 윤석열과 한동훈은 왜 이재명을 기소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자, 조금 앞서서 우리 좀 답답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답답한 마음을 조금 풀고 가시라고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은 왜 이재명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난 직후에 마치 당장이라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게 아니면 당장이라도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떵떵 쳤던 것이 윤석열, 한동훈, 특히 한동훈이었죠. 한동훈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참 야비하고 참 배실배실 쪼개가면서 말이에요. 참 우리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기소를 해야 될 단계가 왔는데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고 체포동의안도 이제 부결되고 했으니까 이쯤 되면은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기소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기소도 안 하고 영장 재청구도 안 합니다. 2주가 넘도록. 왜 그럴까?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영장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직후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재청구. 물론 불구속 기소 잘 있어. 자, 일단 재청구한다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재청구가 아니라더라도 불구속 기소는 할 것 같아. 야, 곧 결정될 거야. 왜?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 명백 좋아하네. 배임의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배임에는 원래 증거가 잘 없어. 응? 상황을 놓고 이게 배임이구나 아니구나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는데 솔직히 증거 없어. 뭔 증거가 있는데? 배임의 증거? 배임의 증거라는 게 있으면 좀 찾아나 봐라. 지금요, 그 재벌 회장들, 그 사람들 뭐 1,000억 원대 배임이니 2,000억 원대 배임이니 뭐 옛날 CJ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뭐 3,000억 원대 배임 이래가지고 기소가 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어떻게 났다? 배임은 0이에요. 배임은 인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경영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회사에 비록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당시 경영상의 판단이 있었고 이게 회사에도 이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도박성의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손해볼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 하더라도 성공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 그 도박이지. 도박이긴 하지만 CEO라면 최고 경영 책임자라면 그 정도 도박도 할 수 있어야지. 왜?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자, 기업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업 오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을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책임진 국민이 뽑은 사람은 못하나? 할 수 있지. 따라서 배임에는 증거 자체가 없어요.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손해를 봤다. 손해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손해가 됐다. 손해가 됐나 안 됐나 요것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경영상의 판단이었나 아니었나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무슨 증거? 솔직히 말해서 배임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웃기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고. 개뿔 법리도 모르는 것들이 진짜 기자를 한다고 씨. 그런 무식한 것들이 기자를 하니까 검사들이 헛소리를 찍찍 갈기는 거 아니야. 검사들이 헛소리 찍찍 갈기는데 뭣도 모르고 다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임은요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대리인인데 누군가의 심부름꾼인데 심부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어 주인한테. 그거 잘못된 거 맞지?
근데 그게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이거야. 아니거든. 내가 작정하고 이 주인놈 이씨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걸 내가 손해를 끼치고 말리라. 요라고 했었어야지 이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있나? 없어. 그 증거는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네? 그러니까 배임의 증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아우 그 배임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는 검사들도 웃기는 놈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는 더욱 그 멍청한 것들이지.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예, 배임이 뭔지, 왜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결국에는 뭐 판단이다. 야 저거 평소 행동을 보아하니 저거 나한테 이 손해를 끼치려고 작정하고 한 거야. 라든지 얘 평소 되게 성실한 애였는데 아이고 이번에 일이 좀 잘못돼서 그랬나 보네. 라든가 그거는 결국 누구? 내 판단이야. 보는 사람의 판단? 법관의 판단에 달린 거예요. 증거? 뭔 증거? 예컨대 내한테 내가 심부름 시킨 그놈이 밖에 나와가지고 내 이번에 주인 이것이 반드시 내 손에 끼치고 말 거야. 이씨 이러고 다녔다는 소식이 누가 전해줬다.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쯤 되면 돼야 돼. 그런 증거가 없으면 땡. 근데 무슨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임의 증거가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얘기야. 이제 속 터지는데요. 여하튼 자.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 뭐 기소할 거다. 증거 충분 이렇게 막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 뭐 기소? 안 해. 2주 동안. 왜 안 할까? 참 희한한 일이로세. 예. 자 보세요. 경향신문만 해도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그래서 428억이 중요하다고. 428억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도대체 이 기사는 누가 이렇게 더럽게 썼는지 몰라. 428억 얘기는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들어갈지도 않았는데 웃기고 있네. 자, 불구속 기소 전망 이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불구속 기소할 거다. 영장 재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다들 이렇게 몰고 갔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러면서 당시 무슨 얘기도 나왔느냐? 야, 이번에 이것만 가지고 영장 재청구하기도 그렇고 기소하기도 그러니 아마 쌍방울 것까지 엮어서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하기도 했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혹은 그 쌍방울의 그 변호사비 되나 뭐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그것까지 묶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쪽 수사도 현재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거는 더 확실하게 아마 이화영 의원 건 선에서 끝이 나버릴 것 같아. 이화영한테 그래 내가 뇌물 줬습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그 박모식인가 하는 그 쌍방울 부회장 그 사람이 또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무슨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그 많은 돈 어떻게 북한에 줍니까? 안 줬어요. 주기는 개뿔.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러면서 뭐 몇 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경기도를 대신해서 줄 정도 그럴 여건 자체가 안 되지 솔직히 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이화영한테 돈 준 건 맞다 그러면서 북한에 돈 준 건 아니라고 딱 잡아 떼버렸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지. 여기서 게임 끝났어.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을 다시 올가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자, 그와 관련해서 아까 428억이라는 부분이 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검찰이 428억 부분을 새로 좀 보강을 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 같다. 이번 영장은 배임인데 이 배임 혐의로 영장을 쳤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자면 사실상 이재명이 돈을 받은 건 없다. 이재명이 적어도 돈 받은 건 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도 판단하기 어렵고 판사도 판단하기 어려워.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았으면은 뭐 이재현 CJ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재벌 종수들 다 감옥 갔었어야 돼. 다 근데 이 사람 배임은 다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428억을 물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뇌물죄로 엮거나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엮거나 적어도 배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거나 하는 겁니다. 이게 428억을 어떻게든가 끌고 오는 거야. 검찰로서는 이걸 가지고 새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더 많은 이탈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 검찰이 이 428억으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배경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쉽지 않은 얘기였죠. 증거가 많다라고 했고 428억도 뭐 금방 이어놓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428억에 대해서 검찰 어지간히 많이 떠버려 놨어. 근데 문제는 428억을 증거로 만들려면 이거를 배임의 근거로 만들든 아니면 뇌물의 뭐가 되든 아니면 부패방지 위반으로 만들려면은 이게 이재명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 거라는 증거가 없어. 왜? 결정적으로 증거는 김만배의 입이거든요. 근데 김만배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김만배가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되는 건데 김만배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당장 이낙연계, 이 친낙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검찰이 한번 올렸던 영장, 그 영장으로 다시 청구를 하게 되면 영장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사실 이낙연계, 친낙계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얘네들은 100% 이번에 반란을 일으킬 예정인데 기존 영장이 그대로 올리면은 반란의 명분이 부족한 거야. 왜? 지들이 보기에도 확실히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영장에 뭔가 좀 보강이 돼서 올라오기를 바라고 그 영장이 보강이 되려면 일단 428억이 이재명 것이다라는 그런 어거지라도 좀 만들어 오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문제 요거를 끌고 들어오자니 그거는 사실 친낙계가 절대로 그 사안으로는 이재명 체포 동의를 못 해줄 겁니다. 428억은 어떻게든 간에 그것만 나와주면 친낙계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절대로 친낙계도 동의를 못 해줘요. 왜? 사실 여기에 검찰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사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체포동의안이 통과 안 되더라도 친낙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을 퇴진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즉 이재명을 잡아 가두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재명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낙계하고 공조가 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친낙계가 오케이 할 수 있는, 아니 친낙계가 아주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로서는 그렇게 하려니 뭐가 필요하다? 428억을 뚫어줘야 돼. 그게 아니면은 이 쌍방울로 가야 되는데 쌍방울은
했다가는 오히려 친낙계가 영원히 검찰하고 등을 척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왜? 이 대북 송금 문제는요. 북풍 공작이잖아요. 따라서 이 북풍 공작으로 영장을 청구한 경우라면은 아무리 이재명이 밉다고 해도 체포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를 빼고 나면은 기존 영장이 남게 되는데 기존 영장을 그대로 재청구하면은요. 사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명분이 좀 약해져요. 딱 뭐가 필요하다? 428억이 필요하다.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줘야만이 검찰도 살고 친낙계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깝한 거지. 기존 영장 그대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돼. 그런데 지금 뭐 새롭게 새롭게 뭔가를 하려면은 쌍방울을 넣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쌍방울을 넣으면 누가 싫어해? 친낙계가 싫어해? 그럼 어떡하지? 428억밖에 없나? 근데 428억 이걸 하려면은 뭐가 문제가 돼? 얘가 문제가 돼. 김만배가 문제가 돼. 김만배가 지금 428억이고 뭐고 간에 지금 아예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김만배 입을 열지 않으면 428억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영장, 기존 혐의 그대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428억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쌍방울을 섞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쌍방울을 쓰면은 친낙계가 절대 여기에 동의를 못 해줘요. 그런데 기존 영장도 그대로 못 가져갑니다. 따라서 뭘 해야 된다? 428억만 가져가야 되는데 428억을 가져가려니까 김만배 설득이 곤란하더라. 김만배가 입을 안 연다. 자, 428억으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면 기본적으로 428억 이것을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라는 약정이 필요한 겁니다.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런데 이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 물증은 남아있을 수가 없죠. 증거는 오로지 주동아리밖에 없어요. 주동아리 현재 유동규하고 정영학은 확보했어. 근데 누가 입을 안 열어? 김만배가 입을 안 여네. 김만배 미치겠다. 얘 입을 어떻게든 간에 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영장의 빈 곳을 채울 수 있고 그래야지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김만배가 협조를 안 해줍니다. 왜? 천화동인 1호, 이 428억이 처음 그 근거가 나오는 데가 천화동인 1호죠. 천화동인 1호에 1,400억의 이익을 본 것 중에서 그 절반 정도가 이재명 거다. 428억이 이재명 거다. 원래는 이게 유동규 거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유동규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진상 건 것 같기도 하고 김용 건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재명 건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묶으려면은 누구를 뚫어야 된다? 김만배. 왜? 천화동인 1호의 공식적인 소유주는 누구? 김만배거든. 따라서 이 사람이 사실 이게 누구 거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만이 뚫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김만배가 입을 안 여네? 자해까지 해가면서 입을 안 여네? 그러니 검찰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입을 좀 열어라! 어떻게든 열어봐!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열어? 지가 안 하겠다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지. 가족을 협박하거나 주변 사람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과 주변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김만배와 그 주변을 압박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런 상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구체적이고 꽤 집요하게 진행 중입니다. 분명합니다. 김만배는 물론이고요. 그 주변 가족들, 지인들까지 압박이 되고 있고 야,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수사에 협조 안 하면 얘들 감옥에 가둬버린다. 야, 너 솔직히 불어봐. 안 불면은 너 감옥에 보내버린다. 씨.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흔히 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벌어진 일이 뭐다? 이 비서실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비서실장님 같은 분은 그 이번 사건하고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자꾸 검찰이 끌고 와가지고 너 씨 똑바로 안 불어? 너 이재명에 대해서 안 불어? 너도 감옥 가고 싶냐 이씨 이러고 있는 거야.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검찰이. 깡패 새끼들이지 뭐 한마디로. 검사가 깡패지 뭐.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예요. 검찰이 깡패인 이유는 딱 이거인 겁니다. 수사권 가지고 딴짓을 하면은 다른 사람 위협하고 협박하고 압박하면은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협하고 압박하면은 그게 깡패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옛날에 이건계인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특수부 검사였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 그랬어. 여기서 비틀다는 게 뭐야?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까지 들고 와서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뭐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괴롭히는 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 터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누구를 털어? 부인을 털고 딸을 털고 아들을 털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겠다? 자, 장관에서 물러날래 안 물러날래? 확 그냥 이씨. 안 그러면 마누라 감옥 보내버려 이씨. 이게 깡패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깡패, 한동훈 깡패, 이원석 깡패, 깡패. 그렇지만 이렇게 깡패들의 압박이 심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김만배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입 뻥끗 안 하고 있대.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김만배는 배째라 이러고 있나 봐 진짜. 놀랍죠? 원래 이 양반이 이 만배 형이 가오를 좀 소중히 여깁니다. 가오 상하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잘 뛰지도 않아 그래서. 그래서 아 가오를 되게 챙기겠구나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버틸 줄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네요. 여하튼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압박 수위, 협박 수위, 압박, 협박, 강요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김만배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 김만배의 입에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입을 열면 이재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무슨 수사서도 이 입을 열고 싶지 않겠어? 죽을 둥 살둥 입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입이 열릴 때까지 검찰은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쯤부터는 재판에서 김만배가 무슨 말 하든 간에 그 말은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딱 잘라버려야 정상이죠. 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꾸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는요. 이건 고문이거든요. 사실 지금 김만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말이 수사지 이게 고문 아닙니까? 고문? 수사를 빙자한 고문이잖아.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계속했어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괴롭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씨. 죄를 짓지가 않았는데 주변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야, 네가 죄 지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주변 사람이 괴롭지 않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아이씨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주변이 괴롭잖아. 라는 식으로 째려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고한 걸 내 주변이 다 알아. 그래서 야, 네 무고한 거 다 알아. 예,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그런 일이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무고한데 제 무고한 애를 검찰이 괴롭히다 보니까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검찰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검찰이 미운 게 아니라 무고하다고 버티고 있는 제가 더 미운 거야.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적당히 굽히지. 뭐 잘났다고 지금까지 버텨.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느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이게 검찰입니다. 저도요, 지금 한동훈하고도 뭐 싸우고 있고, 검사하고도 몇 개 싸우고 있는데, 다음번 재판 가면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검사들은 내가 죽어야지 이 일을 끝낼 거냐고. 한동훈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아니, 판사님도 제가 죽기를 바라시죠?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됩니다. 진짜 짜증나.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장영진 TV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